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고 24.2%의 세금을 징수할 전망입니다. 관련 내용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장 기자,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징수할 것이다,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번 암호화폐 거래소 순이익의 최고 22% 법인세와 2.2%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총 24.2%의 세금을 징수합니다. 네. 이 거래소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 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. 이에 따라서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%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. 이 빗썸의 경우엔 대략 600억 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올 들어 전 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을 넘어선 국내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, 이 업비트나 코인원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인지도 주목이 됩니다.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대해선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22%에서 25%로 3%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어쨌든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가 하면 이제 암호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시작이 되죠? 맞습니다. 이 농협, 기업, 신한, 국민, 산업,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이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을 위한 입출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이 6개 은행은 가상계좌 입금 때 이 입금 계좌와 가상계좌 명의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암호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땐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이 됐습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이 실명 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해서 신규 투자들이 새로 유입되는 건 좀 아니라면서요? 맞습니다. 만약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이 투자자 실명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동일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이 됩니다. 이 과정에서 거래자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자금 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거고요. 또 얼마 전에 이 실명 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건 아니라는 기사가 나서 한 차례 논란이 됐었는데 이 아무래도 투기 열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당분간 정부가 이를 차단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 실명 확인 가상계좌 추가 발급은 향후 시장이 안정되는 데 따라서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3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.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침체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 텐데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1위인 업비트죠. 이곳에서 제공하는 코인 지갑의 종류가 턱없이 부족하다. 그래서 불투명성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요? 네, 이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종류는 120여 개에 달하는데요. 이 업비트가 제공하는 코인 지갑은 16종에 불과합니다. 이 코인 지갑은 해당 암호화폐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을 뜻합니다. 이 암호화폐별로 지갑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. 이 통상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게 되면 이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제공하는 해당 암호화폐 코인 지갑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 투자자는 자신의 코인 지갑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원화로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코인 지갑이 없으면 이 투자자가 암호화폐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. 이 거래소가 실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 그렇군요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.